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오전 6시 조금 넘는 시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주 월요일부터 즐거운 일만 생기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사실 그 월요일 날 오늘 원래 그 한국경제TV에 출연이 돼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일단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워낙 이제 일정이 많아갖고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밤 12시까지 거의 이제 공개 방송 이제 환경과 아웃넷 쪽이었죠.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어제 잠든 게 한 2시 정도 잠들었는데 오늘 5시에 또 일어나서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래 이제 이런 음성이 아니었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 연결 자체가 약간 제 핸드폰의 어떤 통신 이상으로 상당히 좀 소리가 안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런 성의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많은 건데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녹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은 뭐 아시는 것처럼 2월 중에는 트럼프가 시진핑을 안 만나겠다, 만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한 측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IB들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의견들, 뭐 물론 된다는 분과 안 된다는 분 쪽이 또 한번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의 주식이 좀 빠지는 모습, 반도체 주식들이 물론 큰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거나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 시장은 약간의 뭐 거의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했고요. 다우만 좀 빠지는 걸로 끝났죠. 사실 저는 한 1% 정도의 하락을 이어갈 거로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잘 버텼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적으로 보면 다우는 0.2% 플러스, S&P 500은 보합, 나스닥은 0.5% 플러스로 일단 마감했고요. 한 주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초 대비, 그러니까 올해만 2019년만 보면 다우는 여전히 7.6%의 상승, S&P 500은 8%의 상승, 나스닥은 10%의 상승,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언급을 한 것처럼 이제는 주요한 기업들 실적이 끝났기 때문에 실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3분의 2 정도가 발표했거든요. 아직 3분의 1 정도가 남은 기업들이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기업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들이 실적이 끝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트럼프에 대한 무역 협상, 트럼프에 대한 뭐 국정 장벽 협상 문제, 또 이게 만약 안 되면 또 2월 15일부터 다시 한번 또 셧다운이 재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에 시장은 어쨌거나 트럼프가 친신화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마지막까지 무역 협상이라든지 또 국경 장벽 문제까지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대표로 좀 기원을 하면서 S&P 500 종목 중에 3분의 2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를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72%가 EPS 주당 순이익이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월가에서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로존의 GDP 성장률이 기존의 1.9%에서 1.3%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럽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약간씩 부각되고 있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뭐 유럽 주식은 안 합니다만 그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도 유럽 보통 주식들의 어떤 흐름들은 약간 부진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너무나 강세가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22일 거래 중에서 16일 상승했다고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상승, 전체 거래 중에 약 80%가 올랐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피로하다. 약간 좀 너무 과도하게 달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이제 100m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뛴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시즌 구간은 뚜렷하게 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피로도, 시장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 있어서 밀당을 하는 거죠. 밀고 땡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하락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내지는 뭐 2월 15일 날 뭐 국경 장벽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돼갖고 다시 한번 셧다운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시장은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는 셧다운 문제가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뺨을 맞고 싶은, 어린아이로 치면 뺨을 맞아야 돼. 우리가 울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지금 울어야 되는데 누가 뺨을 안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이 시장 분위기로 깔려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1분기, 지금까지는 2018년 4분기였고요. 2019년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익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작년 가을만 해도 2019년 1분기에 대한 이익 성장률이 플러스 7%로 전망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0.8% 마이너스까지 이익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적이 안 좋단다, 다 팔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이건 이제 예상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0.8% 마이너스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음 분기 전망치를 또 올린다 그러면 또 실적이 나올 때 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건 전망치고 실제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팡 주식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분기에 EPS가 이 팡 주식이 무려 9.5%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게 오히려 더 크게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나중에 그 되는지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우석이 생각하는 1월에 그런 강세 부분이 2월, 3월까지 제가 늘상 방송에서 1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괜찮을 것 같으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역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좀 중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은 역시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요. 1월에 강세가 보인 경우에 그의 상승률이 플러스로 마감하는 확률은 무려 92%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더 희망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에 대한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꼴찌들의 반란이다 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꼴찌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안 좋은 기업들이냐, 돈 못 버는 기업들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주가가 거의 바닥이었던 기업들이 한 번에 반란을 일으키는 게 금요일이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왕구 회사인 마텔이 호실적에 힘입어서 무려 23%의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경영진이 현재 바비 인형에 대한 마케팅 계획을 여러 가지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월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끌어냈다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비 인형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기가 약간 정체성으로 좀 안 되겠죠? 남자분들은 좀 바비 인형을 별로 잘 안 좋아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역시 스포츠 용품 회사인 스케쳐스도 역시 이익이 50% 이상 급증했다는 호실적에 주가가 1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말 주가가 안 좋았던 기업입니다. 화장품 및 뷰티 제품 제조업체인 코티도 역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개선했다는 소식에 무려 32%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티가 에스티로더의 강세에 치여서 고점 대비 거의 60% 이상 하락한 종목인데요. 일부는 공매도가 커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등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회사인 일렉트로닉 아츠 EA, 제가 이제 최근에 게임 회사를 많이 이렇게 언급을 많이 했더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한테 불만을 많이 표시하시는데 저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주가가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주가가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일단 실적도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시는 것처럼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다시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일단은 화요일 날 실적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는 주식을 게임에서도 역시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EA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16%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포트나이트의 대항마로 알려지고 있는 에이펙스 레전드의 플레이어가 최근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게임 산업은요. 빨리 바뀐다는 점, 제 방송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게임은 게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인기 게임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다는 점, 사실 포트나이트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3대 게임 회사가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영향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게임주 성장, 산업에 대한 성장, 그 다음에 여전히 게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일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게임 회사에 대한 여전히 그 성장률은 좋다.
라고 했던 것도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도 역시 한번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꼴찌들 반란인데 꼴찌들의 반란을 하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12%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퀄컴인데요. 최근 들어서 애플과 소송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8건 중에 4건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는데 승소한 4건도 그닥 이득이 없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뭐 특허 형제라고 불리는 퀄컴의 기반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를 작용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퀄컴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소송을 막 거는 소송을 거는 약간의 저희가 별로 반기지 않는 안습이라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퀄컴에 대한 그런 그런 특허 소송이 좀 많이 됐어야 되는데 반받기 못했다는 거는 일단 월가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주요한 기업들의 어떤 그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전망은 실적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화요일 날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 다음에 OTA라고 그러죠. 온라인 트러블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에이전시, 죄송합니다. 그래서 OTA가 그 온라인 예약 사이트죠. 트립 어드바이저 실적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은 시스코 시스템즈,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코카콜라, 금요일 날은 농업 기계를 만드는 디어 컴퍼니, 그 다음에 펩시콜라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 펩시콜라가 혹은 코카콜라가 혹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해서 실적 시장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이런 기업들까지는 체크해주는 어떤 그런 센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는 눈이 어디로 가야 된다? 트럼프의 말과 트럼프의 입과 행동으로 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날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또 내일 또 전화로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